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0페이지.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백워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프린트는 지난 시간에 드린 것 중에, 네, 파트 1에서 백워드 활용 자료 이렇게 드린 거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게 2.0까지 있지만 2.0을 모르고 2.0을 하면은 섞여요. 그래서 오늘은 1.0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은 2.0 정리된 상태에서 2.0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2.0이 훨씬 커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가장 자료가 많으니까 일단 1.0을 먼저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설계 모형 특징, 뭐 효과, 뭐 백워드에서 이제 영속적 이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사실 여기 크게 의미는 없고요. 뭐 저희가 보는 건 여기죠, 여기. 네, 단계 잘 보시면 돼요. 이번 주 단계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워드 설계에서 지금 뭐 의, 뭐 특징해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뭐 문제가 나온 지도 한 5, 6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정착이 된 편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타일러 모형을 조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앞에 봤던 타일러 모형에서 평가가 조금 일찍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에는 뭐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긴 하는데, 이걸 바꿀 생각을 쉽게 하기 어려웠다, 뭐 그런 정도의 취지예요. 아까 봤던 타일러가 학습 목표를 결정하고 경험을 뽑고 조직해서 평가를 한다면, 백워드 모형에서는 바라는 결과, 여기에 있는 그 리절트를 영어를 저희도 목표라고 나중에 22년, 24년 문제에서는 처음에 바라는 결과, 바라는 목표, 뭐 바람직한 목표, 뭐 기대하는 목표, 이런 식으로 그 영어를 계속해서 약간 그 한국어로 쓸 때 조금씩 바꿔요. 선생님들 기준점을 잡고 외우시면 돼요. 다 용어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결과, 이거 이제 그 목표 설정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목표 설정 쓰는 건 그냥 목표 설정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바라는이라든가 뭐 기대하는이라든가 바람직한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뭐 그 타일러처럼 목표 설정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냥 단순히 뭐 골이나 뭐 아니면 뭐 리절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요거까지 빼먹지 말고. 근데 교육하면서 그냥 혹시 쓰시나요? 앞에 거 적어서 이게 교육학하시면 워낙에 압축을 많이 하셔가지고 긴 내용에서 우수를 해야 되니까 줄이시긴 하는데, 전공에서 허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해주시고, 결과 대신 목표 쓰거나 뭐 확인 대신 설정 쓰거나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하기를 보통은 이거 써요. 근데 평가 계획하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교육학에서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저희 전공걸로 쓰면 교육학에서 안 틀려요. 저희가 길게 쓰니까. 근데 교육학 용어를 저희가 쓰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수용 가능한 증거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또 수업활동 계획은 학습경 계획은 크게 차이, 요거는 세 번째 단계는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경험의 조직과 선정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평가를 당연히 근데 획기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준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템플릿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규명하는 작업은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이 되는 걸 찾는 작업들을 시켜요. 이건 학생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하는 작업이긴 하죠. 그래서 그걸 잡아서 그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부가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시킬 것인가가 이제 이 설계, 뭐 프로그램이나 뭐 수업이나 뭐 교육과정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이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장이 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제 하면 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라 할 때, 이건 원래는 똑같은 아이디어 얘기긴 한데 이 하나를 배우면 10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걸 찾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템플릿은 없지만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저희 쪽에서 진정한 이해가 나와요. 네, 그냥 저희만 나왔어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냥 진정한 이해라고 논문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해와 관련한 걸로 이제 본질적 질문 출발점인데, 그냥 약간 서문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학습을 이루어지게 처음 도입해주는 그냥 문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질문의 형식으로, 물음의 형식으로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중에는 수행평가를 강조합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유리평가도 수행평가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별한 특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평가 단계를, 마지막 단계를 끌어당겼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성으로 나오죠. 자, 그럼 결국에는 뭐 진정한 이해, 뭐 영속적 이해, 저희는 영속적 이해가 더 많이 쓰는 편인데, 51페이지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 블룸이 말한 이해하고 블룸이 말한 이해를 제일 많이 비교를 해요. 학생 목표 중에 블룸이 말한 이해는 의미를 파악을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파악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용소 비타민을 배우면은 수용소 비타민에 대해서 친구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냥 물에 용해돼 이걸 끝낼 수 있지만, 뭐 누군가는 그래서 결핍증이 어떻고 과잉증이 어떻고 많이 먹으면 어떻고 막 이렇게 굉장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라는 블룸의 이해는 그 정도예요.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얼마나 잘 소화 흡수해서 배출할 수 있느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백워드에서의 이해는 아까 뭐 전이 뭐 이런 것들,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6가지 측면까지 확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쪽은 아직 안 나왔어요. 다른 쪽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라 하면 뭐 블룸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알아들은 바를 상대방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춰졌던 행간의 의미 이런 건 아마 그 국어나 이런 문학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의미 같은 것들을 밝혀낼 수가, 수수께끼는 아니고 뭐 사랑이라고 말하 그 행간에 있는 그런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도 드러내볼 수가 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말하는 이해는 보통 적용 쪽에 들어가요. 새로운 장면, 낯선 상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 실제적이죠. 실제 뭐 소비자 정보 원천에서 중리적 원천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 운동화를 사야 돼. 그럼 운동화 중리적 원천이 뭐지? 찾고 정보 얻고 이렇게 실체할 수 있느냐? 그 알고 있는 이해가 이제 밖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시각을 만들 수 있는 관점. 비판적 시각이긴 해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밸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뭐 실제적 문제 중심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치가 되죠. 재밌는 건 공감이 들어가요. 이해 안에. 공감력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라든가 세계관 이런 것들에 공감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그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자기 지식, 저희가 메타인지가 다른 부분에서 작년 문제 메타인지가 나오긴 했는데 성찰력이죠. 본인을 뒤돌아볼 수 있는, 반성하거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작년 문제 한번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 평가 쪽에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측면은 6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보여주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지식과 자기 지식 이런 식으로 나중에 외우시면 좋아요. 이것도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저희 기초에 이제 진정한 이해가 나와서 그 저희 쪽에서의 진정한 이해는 배운 거를 현실 속에서 옮길 수 있는, 여기 있는 적용, 전이 이것 쪽으로 조금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이해에 들어간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현실적인 과제에 전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구현해내는 것 간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은에는 영속적 이해는 저희는 전이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소리 정도 배운 건 진짜 내가 써먹을 올만해요. 근데 아닌 교과들도 있잖아요. 뭐 철학이라든가 뭐 윤리를 배워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화학 같은 거라고 해서 학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적용이, 그러니까 특히 실제적인 맥락에서 적용이 원활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6개를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 6개 중에 하나만 보여도 이해했다고 이제 판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했다 판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가게 가는 거죠. 영속적으로. 오늘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일 후에도. 선생님도 맨날 학교 가시면 다 까먹었어요. 학교 가면 다 까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하다 보면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은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설명하거나 심지어 남친이 열심히 되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랑 내재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아주 디테일하진 않는데 근간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속적 이해라는 거는 이제 아는 것과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유연하게 이제 기억에 나가는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옛날 동요라든가 저는 학교 그 교과를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가 거의 영속적인 이해에 해당이 돼요. 단순한 아니 뭔가 거기에 여러 감정이 섞여가지고 기억에 박혀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걸 서술하고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오래 기억이 남는 것, 시간이 지나도 유연하게 꺼내서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백워드에서는 영속적인 이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속적 이해라는 틀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변별을 하려면 설명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어 자체에 서술할 수 있는 요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별 경험에서는 장기 기억인 것들이 많이 있고 오래 기억 남고 조금만 단서로 출력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학교 정말 할 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배워서 충분히 가르치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뭐 전이가 되든지 오래 기억에 남는 것들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영속적 이해라는 것을 이제 선별해내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건 그 템플릿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알맹이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을 영속적 이해, 뭐 빅 아이디어, 일반화, 저희는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핵심적인 지식, 뭐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 이렇게 돼서 교육과정에 가면은 핵심 원리라는 걸로 이번엔 바뀌어서 들어가 있죠. 이게 1호 개정 때는 뭐 이제 핵심 개념도 있고 영역도 있고 일반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은 핵심 원리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마다 요구가 조금 1호 개정도 조금 얘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뽑아라. 얘를 뽑고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과 기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를 선생님들이 혹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으면 그냥 요약된 거 내용에서 볼게요. 그거를 페이지를 73페이지 넘어가시고 있었구나. 공통교육과정에서 70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핵심 원리가 핵심 아이디어다. 용어가 저희가 이제 이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핵심 아이디어예요. 원리에서 핵심 빅 아이디어 대신 핵심 아이디어라고 용어를 쓰셨네요. 이 계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냥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원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일반화되어 있는 진술문으로 써서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는 자립적인 삶을 이끌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외우라고 드리지 않아요. 근데 많이는 읽어두셔야 그거 해당하는 인간 발달과 쭉 삶이라는 영역을 파악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어를 가져놓고 단원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서별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교과서도 없는 교과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교과서에 어떤 단원, 어떤 주제를 넣어야 할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나 기능들에 해당하는 게 그 하단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내용 요소라 그래서 지식적 이해가 보통 단원명이에요. 교과서 정리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청소년기 발달과 자아 정체성 이런 거 딱 단원명으로 들어가요. 뭐 영양과 청소년의 식생활 이렇게 해서 단원명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기능들이면 저희 그 아래에 과정점 기능이 들어가 있게 되죠. 주제에 대한 배경과 맥락 파악하기, 뭐 자기 이해에 기반한 진로 탐색과 설계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정도 여기를 이제 개념, 여기 저희 지식과 이해, 뭐 가정과 기능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 넣어 있어요. 가치점 태도까지 여기 들어가 있진 않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 가면은 뭐 청소년기의 뭐 발달과 자아 정체성 그럼 청소년기 발달에서 쫙 나오고 자아 정체성 쫙 나오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 하면 바로 저희 뭐 자아 정체감, 뭐 자아 개념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혹시 마이샤가 튀어나오면은 뭐 마이샤의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가 사실 쫙 또 들어가요.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거 교과서를 기초 설명을 드린 거고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면 조금 더 다른 설명이 될 수 있거나 프로그램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위계가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는 게 출제된 적은 없는데 저희 이제 국가교육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볼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문을 가면 다 이거 풀이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뭐 그냥 원칙만 있지 이거를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 답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51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뭐 이제 52페이지 아까 핵심 개념, 빅 아이디어, 뭐 CNN 일반화 이런 식으로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핵심 아이디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서술은 개념이 아니라 진술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일반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비한 번씩 그냥 묶어서 이 계정에는 핵심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드린 것처럼 위계로 펴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라고 하는 녀석, 이해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템플릿을 만들려면은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만 또 연구를 쫙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실전 수료 때 질문을 쓰기 때문에 걔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본질적 질문은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정보도 보지만 지문을 왜 두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해당 정보 혹은 해당 그 학문 영역에서 반드시 써야 할 그런 질문들을 추출해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학문의 구조를 모르면 전혀 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질문이 갖고 있는 특징도 저희 전공서에 가져오긴 했지만 논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온다. 약간은 느낌이 저희 실천적 문제가 좀 비슷하긴 하죠. 계속 나와요. 왜 사는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결혼이란 무슨 의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늘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형태들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질문을 삭제했을 때는 아까 봤던 여기 영속적 이해, 뭐 빅 아이디어 저희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와 연계성이 높은 형태의 질문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 성취 기준 보고 이거 갖다 질문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할 거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이제 학습 내용, 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같이 연계가 되도록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템플릿으로 표시까지 해놓고 선생님과 다른 거 찾아갔네요. 자, 단계 3개. 기본적으로 단계명이 제일 많이 들어요. 단계명이 제일 많이 들어요. 1점이에요. 1점이고 틀리지 않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하위 활동을 주고 하위 활동 보면서 단계를 찾는 건데 하위 활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셔도 그냥 템플릿으로 저는 그가끔씩 그려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는 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 필사하시는 게
그래서 1단계는 여기 뭐 성취 기준 분석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템플릿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템플릿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단계로 보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가 52페이지에 보시면은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이후 단계는 목표를 고려한다. 저희는 이게 국가 수준의 설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성취 기준이에요. 보통은 성취 기준이에요. 아닌 경우는 흔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성취 기준을 보통 주요하게 하고 성취 기준이 서술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일반의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내서 이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템플릿 보시면 본질적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와 기능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템플릿을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있긴 한데 순서 의미 없어요. 템플릿 구성의 요소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수용 가능한 증거인데 이것도 카테고리가 두 개예요. 근데 카테고리가 두 개인지 잘 모르세요. 하나는 평가 증거니까 아웃풋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과제가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시험 문제상 이걸 여러 개 낼 수 없고 논문을 보셔야 이제 뭐 어느 단원에서 이제 과제를 낸다 그러면 과제 1, 2, 3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수행 과제를 주고 나면은 수행 과제를 평가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수행 과제를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넣는 게 바로 다른 평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그러니까 A안이 있고 B안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원래 원안이 있는데 혹시 안 되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저희 탐정 기반 교육과정 가게 되면은 정말 애들이 이수를 안 해버려요. 근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방식으로 하려면 한 3주 이상 걸린다. 그럼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안적 평가 방법도 같이 설계가 이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52페이지에 보시면은 2단계 활동은 이제 목표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를 결정하고 다른 평가 증거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수행 과제 안에까지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수행 과제는 조금 상세히 써요. GRASPS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요. 저번에 왜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습자한테 뭘 해야 하는지 조금 영롱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가 들어갑니다. 두 개의 세트예요. 그래서 저 도구가 대부분 루브릭이죠. 잘 아시는 여기 루브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루브릭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루브릭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하려면 정말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쉽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해야 되실 수 있습니다. 54페이지 가시면은 그래서 그 수행과제 결정하면서 평가 준걸 결정한다. 그래서 GRSPS가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한다. 근데 예제가 된 거는 채점 그 기준표로 루브릭을 제일 많이 주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까지 뭘 합니다까지 아직 수업 안 했습니다. 계속 설계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이 수행 과제를 하려면 내가 뭘 가르쳐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희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뭐 1인 식사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바라는 결과이면 1인 식사의 기준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인 식사라고 너무 막연하잖아. 1인 식사의 기준체가 필요하다. 그럼 1인 식사의 기준체는 뭐 1시간 이내. 뭐 1인이 섭취할 수 있는 뭐 칼로리 뭐 이런 것도 정해서 뭐 이제 그 오첩반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평가기준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죠. 그럼 내가 이 학습자들한테 1시간 이내에 1인의 오첩반상을 만들게 하려면 수업에서 뭘 가르쳐야 할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오첩반상도 가르쳐야 되고 기본적으로 밥국 해야 되고 그다음 생체 숙제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쫙 나오겠죠. 그럼 언제 뭘 하고 언제 나중에 하고 평가 언제 이렇게 쫙 스케줄링이 나오게 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중에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은 정말 길어요. 원래 엄청 긴데 아주 짧게만 샘플로 나와 있게 됩니다. 수업 계획을 짜는 거다. WHEREQ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보고 자 그러면 이제 53페이지에 그래스를 교육학자 어떻게 읽으세요? 이거 GRSPS를 읽으세요? 그래서 읽으세요. 상관없으신가요? 상관없어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반드시 이 요건대로 써야 돼요. 이 과제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그 과제가 수행하는 당신은 어떤 역할이고 이 과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그래서 아까 말한 1인 식사는 나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손님상이었으면 뭐 무슨 손님들이 누군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상황은 당신은 뭐 고등학교 가 졸업한 학생인지 셰프인지 뭐 등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아까처럼 뭐 오첩반상을 만들어라. 오첩반상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판단 기준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 평가도 개발하고 다른 평가 증거 마련하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평가 증거는 뭐 알아서 본인이 자기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뭐 원래 결과물 만들 때 이렇게 구두로 문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현재 그때 가능한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해 증거, 즉 다른 증거에 대한 샘플 같은 것도 한번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저희 쪽에 없어가지고 이건 같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원문을 갖춰 예제가 드렸고요. WHEREQ는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원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준다라고 하는데 원어는 왜 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술하라고 그러긴 어렵고 그냥 W 이렇게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성취 기준이 뭐야, 학습 목표가 뭐야, 그래서 일정 같은 것도 알려줘요. 언제쯤 수행 평가를 해서 언제쯤 뭐 결과가 나와 등등 이런 그런 전체를 좀 알려주는 거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H는 주의 환기 및 흥미 유지라 그래서 호펜 홀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학습자 동기 유발을 하고 얘를 계속 유지해 동기 전략들을 다 동기 유발 전략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E 나중에 두 번째 2원 2투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공식화된 표시는 아니어서 조심하시면 되고 첫 번째 E는 실제 수업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프로젝트도 하고 토의 토론도 하고 현장 학습도 하고 뭐 학생들하고 모두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 뭐 수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반성, 다시 생각하기 개성하기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R에 여러 버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 활동 혹은 친구들 활동을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보는 중간에 관찰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뭐 평가 아니면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도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고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재밌게도 학생들에게 과정과 자기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교사의 평가가 아니라 학습자가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도 포함되고 동료 평가도 포함돼요. 다입니다.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T는 이제 뭐 학습자에게 맞추기, 뭐 개별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자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주제, 나에 맞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에게 적합한 역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특성이 조금 반영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1년의 수업을 뭐 5차 시에 뭐 한 달에 뭐 석 달 동안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5페이지 템플릿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죠. 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유전트라이드 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템플릿 화면에 한 페이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찍고 그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설계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가 아는 이해가 있고 본질적 질문이고요. 알게 되는 부분하고 할 수 있게 되는 부분 혹은 선생님
선생님들 거에는 지식과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해요. 저희 여기 붙여놨지만 저희가 기출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것도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한 세 칸 내지는 아래 칸까지 한 5개 구역을 맞추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뭐 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바라는 구체적인 이해는 무엇이고 5개년 무엇입니까를 써야 하느냐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이해입니다라고밖에 안 씁니다. 다음 본질적 질문도 뭐 탐구와 이해학습의 정의 유발시키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안 써요. 그냥 본질적 질문만 써요. 그래서 그 아래를 그 조그맣게 써 있는 부분까지 외울 필요 없고 목표 설정, 이해, 본질적 질문, 그 다음에 알게 될 거, 할 수 있게 될 거, 지식과 기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도 수행 과정 다른 점이 딱 2개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계획하기 별거 없죠. 그냥 WH 쭉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 백워드 설계에서 프린트 1페이지 드린 걸 보시면, 이게 논문들 해서 요거는 1호 계정의 논문들로 갖다가 했겠죠. 녹색 식생활, 음식 만들기 단원에 우선순위 명료화 하면서 뭐 아이디어, 영속적 이해에 해당하는 거, 중요한 개념과 기능, 뭐 시숙한 정보와 사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로 분석하신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제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인지를 이렇게 해줬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지금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 오른쪽 말고 왼편에서 이제 그 이해 6가지 측면도 뭐 설명하실 때는 무엇이 설명할 수 있다, 해석에서는 어떤 관련성이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거 외워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샘플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조금 특이하게 만드시긴 했는데 논문이라서 그렇습니다. 논문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죄송합니다. 얘를 아이고야 사이즈 제가 아까 줄였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사이즈가 그쵸? 이렇게 되는데 줄였습니다. 자 올라가자. 여기 이제 이렇게 설정된 목표, 저희가 목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태블릿을 같이 놓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통 성취 기준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는 여기가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이제 이해에 해당하는 거. 좀 줄일게요. 여기 이제 이해에 저희가 그 이해학 본질적인 양쪽에 있잖아요. 태블릿에는. 근데 이거는 이해를 주신 거예요. 프린트가 지금 1페이지가.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문은 이런 게 필요하고, 다음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위해 다음 질문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질적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셔도 원래 태블릿을 그 활용 안 하신 거긴 하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게 뭐 할 수 있다 기능, 뭐를 안다 지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그 지식은 뭐 녹색생활의 개념과 중요성, 뭐 선택의 요령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신 거예요. 1단계 태블릿을 이렇게 만드신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2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이렇게 과제 아까 말씀드려서 수행 과제가 있고 다른 증거가 있고, 수행 과제는 뭐 여기 GRSPS 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거, 평가 도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2페이지 여기 가서 보시면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녹색 식생활과 관련된 걸로 과제샘플 하나만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프린트 2페이지 같이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청소년과 가족들이 녹색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백워드 설계를 봤지만 대부분 저거예요. 대부분 과제를 홍보물로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기출도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서 당신의 역할은 뭐냐면 홍보센터 요원입니다. 홍보센터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줘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보냐,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홍보 대상은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논문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이걸 홍보 제작한 상황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탐색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팀별 관심이나 능력에 맞게 홍보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제 지지,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뭘 제작하고 선호도를 같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해야 하느냐? 수행해야 되는 과제물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홍보물에는 뭐 책, UCC부터 해서 여러 형식 중에서 알맞은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의 지지를 얻어야 하니까 지지를 얻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홍보물이 충족했는지 기준은 스탠다드는 뭐가 되냐라고 했더니 이제 효과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 절차에 맞게 했느냐, 근거가 충분하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물의 조건, 제출물의 조건이라면 이 제출물의 조건을 제출하면 어떤 평가 도구를 쓸 거냐가 이제 평가 준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평가 준거. 선생님 프린트 2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이건 또 홍보가 아니라 음식 만들기 쪽으로 드리긴 했어요. 관련해서 이 과제는 이제 지금 홍보물이었고, 요거는 그 단원의 다른 과제에서 음식물 만들기 이제 채점에 대한 루브릭입니다. 그래서 루브릭 같은 거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음식물이 이제 여기 있는 녹색 생활의 의미나 실천 방안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어 있었다, 정교한 이해를 잘 보여줬다라든가, 제한된 이해를 보여줬다라든가, 1.1 때는 분명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이 과정에 논문에 쓰는 루브릭은 참 모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샘플로 보시고 답지용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과제까지 결정, 수행 과제. 그러니까 뭐 나머지 다른 증거는 뭐 그때 다른 방식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학습 경험 계획하기에서 프린트 3페이지에 보시면은 역시 이제 음식 만들기 단원으로만 하나 드렸어요. 왜냐면 과제가 여러 개지만 수업은 더 많아. 예를 들어서 3개월만 하더라도 거의 한 12차시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시 단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저희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식 만들기 관련해서 뭐 한 차시나 몇 차시 정도의 수업 활동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선생님들 거를 여기서는 여기 지금 그냥 그 4페이지에 있는 거 드려서 이제 W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행 과제하고 루브릭에 대해서 안내해준다. 과제를 안내해준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고 너희들이 뭐 몇 번의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이런 게 있어. 그거 알려줘야겠죠. 한 달 동안 혹은 뭐 3개월 정도 수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너무 과제가 낯설면 뭐 샘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많이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아는데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3개월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안내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위반의 주의환경이 동계를 유지해주는 건데 뭐 영상을 시청한다. 동영상 뭐 쓰레기 관련 사진이라든가 뭐 기아 관련이라든가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보여줄지는 1차시에 보여줄지 3차시에 보여줄지 이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저희 기출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 음식 만들기 관련해서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경험들, 이제 이해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녹색 식생활 개념이 왜 나왔는지, 또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좀 잘 정리된 논문에 가면 옆에 차시를 써놔요.
예를 들어서 탄생의 배경 이거는 뭐 이제 12차시 중에 1차시에 학생 활동이다. 그다음에 도서 읽기는 한 3차시 정도에 하겠다. 이렇게 어떤 활동이 주가 들어가는지 표시를 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하루 수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형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차시 어느 활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는 보시면 짝토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리법 강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음식 만들기 실습 마지막에 들어가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이 들어가요. 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실제 논문들 보시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학습자에게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혹은 친구들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얘가 조금 어려워요. 예제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문만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녹색성의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생활 속의 실천 사례를 한번 스스로 탐색하게 해본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여기 있는 R인지 E인지가 애매해요. R과 E를 구분하기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한 다음에 여기 이거 괜찮죠.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의견을 바꾸는 이런 작업은 당연히 이제 R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 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실천 과제를 계획해본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뚜렷하진 않아요. 뚜렷하게 애매한 상황으로 주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R이 이원, 그러니까 첫 번째 이하고 구분이 될 수 있게 주지 않으면 실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가정에서 실천해보고 효과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선생님과 동료평가, 자기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조심해야 될 거는 학습 결과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아니라 그건 따로 있잖아요. 이 결과 앞에 루브릭 그게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수업 중간에 학습자가 주체가 돼서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하고 O가 있는데 T도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적인 식생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획 세우기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이 첫 번째 이 원하고 구분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다음에 모든 원이 상호 협력해서 내용을 파악한다. 그다음에 상중한 실력 학생들을 고루 배정을 해서 모든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 괜찮아요. 마지막에 또 개인별 흥미와 수준을 맞춘다. 이런 것도 괜찮죠. 아래 하단의 두 가지가 좀 맞고 그 위에 것들은 첫 번째 이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게 그냥 그 문장만 주고 여기 있는 WS 이하 리티어 중에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연성 있게 조직을 하도록 뭐 메모리 트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저는 보통 이거 하면은 마인드맵을 더 권해드리긴 해요. 마인드맵이나 일정 관리나 뭐 스케줄 잡기나 이런 것들 많이 권해드리긴 해요. 논문이니까 좀 새로운 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저희 2.0 지나서 해부의 2.0은 다음 시간에 시작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9페이지에 있는 게 22년도 기출이에요. 여기는 바람직한 목표라고 결과라고 안 하고 목표라고 해놨죠. 템플릿을 걸려줘요. 중간에 뺐고 두 번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위해서는 GRS, PS에서 이 세 가지만 수행이니까 P 같긴 한데 이렇게 몇 개만 이제 주고 나머지 생략을 한 거죠. 여기도 가족신앙 문화 만들기 위한 하드 뉴스를 이제 갖고 홍보해라 역할은 뉴스 만든 사람 홍보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수행에 들어가서 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뉴스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로 수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 거에는 2로 하는 건 제가 안 드리긴 했어요. 프린트는 1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지금 출제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경험 계획하기가 지금 1차시, 2차시, 3에서 5차시. 이거는 자기 차시 할 걸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정리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서 2원하고 2초가 있어서 써도 될지 어떨지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렇게 체크리스트만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 의미와 토의를 이제 화물타 나타날 건데 어떻게 W를 썼는지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방법으로 뭘 썼는지도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냥 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했다 손치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에서의 뭐 수업 모형이라든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3에서 5차시의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 아래쪽 결과 발표하고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가 있으니까 여기 이 2한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 2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자기평가가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이 2한 번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제 T라든가 O 같은 것도 여기 뭐 T, O가 있는데 어떤 활동으로 이 들어가서 T하고 O인지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거 보고 설명하는 거죠. 무슨 설계 방식, 얘가 수업 설계라고 쓴 거예요. 교육과정 설계, 뭐 프로그램 설계 다양한 버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백워드 넣으시면 돼요. 백워드라고 쓰시고 그리고 수업 설계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수업 설계 방식을 따랐을 때 비해서 수업과 평가가 그러니까 평가 다음에 이제 수업이 연계가 되긴 하죠. 그래서 좀 더 일관성 있게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의 그 세 번째가 작성 방법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디귿이 아까 백워드였죠. 그래서 백워드 수업 설계 방식과 이제 전통적인 수업 설계 방식을 비교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평가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두 번째 단계로 온 그런 흐름을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 지금 하는 서술이에요. 나머지 다 용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저희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수업 모형에서 보긴 하겠지만 아까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답도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만다라트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단어 주면 이제 4방에다가 쓰고 그 단어 또 갖다가 4방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 이게 만다라트 혹은 연꽃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 창의적 사고기법 할 때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거는 2차 시에서는 출산을 권장하는 사회의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립되는 관점에서 토의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배심 토의 토론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나와요. 중간에 이제 배심 토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 대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의 모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백워드의 특징 하나, 그 다음에 창의성기법 하나, 그 다음에 토의법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문제를 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희 토익도 보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에 있는 게 1분연도 처음 나왔을 때였고 백워드 설계입니다 라고 했고 학습 주제는 어려워. 네. 치유와 건강한 가족의 그 회복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기업 1호 개정 때 나와 있던 문제예요. 그리고 10점이죠. 10점짜리 여기 없어요. 옛날 문제, 옛날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생활 자리 능력해서 요거는 뒤에감의 작성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 그러니까 생활자리 역량이랑 생활자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1호 개정이 있지만 저희는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혹시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시지만 사실 이 개정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있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빼셔도 되고 심지어 그 문제는 1호 개정 가정과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1호 교육 과정의 강론에 있는 성격을 써야 돼요.
외울 리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출구조화에는 답지를 넣어드렸는데 볼 필요 없다면 지난 교육과정의 성격은 저희가 하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넘어가시면 됐던 거고 기억에 오늘 딱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는 작성 방법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이해 개념을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관련 지어서 서술을 하고 이음과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이제 미음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하고 관련해서 설명해라. 마지막 결론에는 백워드 설계안의 의의를 두 가지 이제 1호 개정에 있는 교사 학생의 평가에 근거하여 서술해라. 그냥 의의 쓰시면 돼요. 지금은 아까 절차상 획기적인 변화이다. 영속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런 거 적어 쓰시면 되고 그거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국가교육과정에 설명이 있었는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10점짜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단계가 공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61페이지 보시면 설정된 템플릿 그대로죠. 설정된 목표에서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을 뭐 분석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으니까 성취 기준에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에 해당하는 거는 뭐 가족의 문제를 이해한다, 회복 탄력성과 치유 필요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다 좋죠 그냥. 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들어가 있죠. 1단계는 바라는 결과 이제 설정하기가 되고 디귿에 들어갈 거는 뭐 템플릿에 빠졌으니까 본질적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본질적 질문입니다. 이게 디귿이었던 거죠. 본질 질문으로는 이제 문제 상황에서 안전한 건강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저건 생각 절대 안 해요. 저거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질적 질문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은 지식과 기능을 합쳤죠. 네. 그래서 여기 알게 되는 것이 지식이고 여기가 기능인데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저희 기출은 합쳐놨죠. 얘기지 못한 가족 문제 종류와 영향을 알고 문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종류와 영향 안다, 분석한다, 탐색한다 이렇게 쪼개도 되고요. 합쳐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프린트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또 화면에 고스란히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지금 앞에 이걸 해보기가 쉽지 않아서 왜냐면 성취 기준 목표 설정하는데 거기에 맞는 성취 기준 찾아야 되고 이해도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도시원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서술도 하기 힘들고 질문 더구나 못 만들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해보시라고 첫 단계가 저 22년 빠져 있잖아요. 그걸 해보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9년 것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폰트가 얼마 적게 해줘요. 수행과제 해서 수행과제 1 이렇게 저희가 나온 거죠. 수행과제 1이에요. 그러니까 수행과제 2, 3, 4, 5 더 있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왔고 GRS, PS 이렇게 해서 P 상황이니까 O 그 다음에 P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다 주고 수행만 이렇게 리을로 분리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거에 프린트 4페이지 답도 같이 다 드렸어요. 가족 문제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는 게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 분석하는 본인은 기자고 이 신문을 보는 대상은 학교 학생들이고 상황은 이제 여러 문제가 있고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학생들 그 독자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뭘 수행해야 되냐면 기사를 써라. 그리고 기준은 기사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까지 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요. 저희 아까는 뭐 현실적이냐, 이해 가능하냐, 뭐 근거를 갖고 있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증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하고 다른 증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선생님 요거 니은 정도 쓰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증거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과제였고 그 다음에 이게 수행 과제가 있고 평가 준거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가 준거는 기준이 여기 저 기준에 넣었고요. 프린트 5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어드린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과제 1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평가 기준 혹은 도구가 들어간다면 아마 뭐 주제 적합성, 분석 방법하고 적합성, 신문기사 작성의 조건을 준수하고 뭐 그다음 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모든 협력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루브릭은 제가 그냥 드린 루브릭인데 참고를 나중에 한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상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잡은 주제가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읽기 적정한 난이도였냐 이렇게 볼 것이고 분석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췄냐. 그다음에 신문기사로서 형식들이 있겠죠. 그거를 틀을 갖췄고 이거 하기 위해서 모든 간의 협력이 이제 잘 이루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이거 나중에 평가할 때 연습하시면 쓰실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브릭 형식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3단계가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저희 아까 기출은 1단계가 빠져 있었고 여기는 3단계가 빠져 있고 3단계에서는 그냥 거꾸로 수업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 답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학습 경험 계획하기 해서 저는 이것도 같이 바꿔드렸어요. 프린트 6페이지 가서 보시면 공간을 비워드리긴 했는데 선생님들 답지가 여기 있으니까 프린트 6페이지 있으니까 보셔도 돼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신문기사 쓰는 거고 가족 문제 쪽으로 하게 된다면 W에서는 수학 목표를 얘기하고 지금 거꾸로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꾸로 수업 좀 특이하잖아요. 온오프가 섞여 있죠. 언제 온라인하고 언제 오프라인하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신문기사의 유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H 같은 경우에는 동기유발 방법으로는 이제 가족의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예와 그 반대형.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실업이 돼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회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좀 뭐 이제 산불이 났을 때 그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동기유발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1호는 온오프라인 예를 든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종류 보고 교실 수업에서는 뭐 문제에 대한 파급효과 같은 것들 해보겠다. 그다음에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상황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될 수 없을까 재고해볼 수 있는 여지의 아이디어를 몇 개 넣어드렸고요. 그다음 자기 이는 그냥 두 번째는 자기평가랑 동료평가. 네. 가족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관관자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워하는 이렇게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이잖아요. 맞춤을 능력으로 할 건지 흥미로 할 건지 뭐 필요로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흥미로워하는 이런 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O는 온오프라인 수업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그냥 개인만 하지 말고 개인 뭐 가족 사회를 확장하면서 점점 이야기를 뭐 크게 조직할 건지 이런 식으로 예제 드리긴 했어요. 근데 O는 이것만 예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사가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리긴 했거든요. 네. 원래는 여기 살려했는데 프린트가 있으니까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린트 7페이지에는 다음 시간에 나갈 2.0 버전의 논문 예제가 있으니까 오늘 가셔서 복습해 보시고 이제 보실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 보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보기가 시간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막 하나씩 세밀하게 떠볼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큰 요약만 볼 거니까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63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이 계정 저희 벌써 이혼대 2를 보고 있으면 몇 년 사이에 다시 계정 나오지 않을까 좀 상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 두 번 풀고 새로운 거 봐야 되나 지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자, 일단은 편제가 이제 계속 나와요. 총론하고 강론도 갈립니다. 총론은 이제 모든 국가의 편성과 운영 관련된 기본 원칙이고, 강론은 개별, 과목별, 교과목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저희 지난 시간에 봤고, 그 다음에 이게 수행 과제가 있고 평가 준거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가 준거는 기준이 여기서 기출에 넣고요. 프린트 5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어드린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과제 1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평가 기준 혹은 도구가 들어간다면 아마 뭐 주제 적합성, 분석 방법하고 적합성, 신문기사 작성의 조건의 주수 여부, 뭐 그다음 이 작성 수행과 이렇게 저 나온 거죠. 수행과제 1이에요. 그러니까 수행과제 2, 3, 4, 5 더 있는 거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왔고, GRSPS 이렇게 해서 P 상황이가 5 그다음에 PS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다 주고 수행만 이렇게 리을로 분리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거에 프린트 4페이지 답도 같이 다 드렸어요. 가정 문제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는 게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 분석하는 본인은 기자고, 이 신문을 보는 대상은 학교 학생들이고, 상황은 이제 여러 문제가 있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학생들이 그 독자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뭘 수행해야 되냐면 기사를 써라. 그리고 기준은 기사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까지 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요. 저희 아까는 뭐 현실적이냐, 이해 가능하냐, 뭐 근거를 갖고 있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증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하고 다른 증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선생님 요거 니은 정도 쓰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증거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아까 이게 이제 과제였고 그 다음에 이게 수행 과제가 있고 평가 준거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가 준거는 기준이 여기서 기준에 넣고요. 프린트 5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어드린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 1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평가 기준 혹은 도구가 들어간다면 아마 뭐 주제 적합성, 분석 방법하고 적합성, 신문기사 작성의 조건의 주수 여부, 뭐 그다음 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모든 협력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루브릭은 제가 그냥 드린 루브릭인데 참고를 나중에 한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상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잡은 주제가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읽기 적정한 난이도였냐 이렇게 볼 것이고, 분석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갖췄냐. 그다음에 신문기사로서 형식들이 있겠죠. 그거를 틀을 갖췄고 이거 하기 위해서 모든 간의 협력이 이제 잘 이루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이거 나중에 평가할 때 연습하시면 쓰실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브릭 형식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3단계가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저희 아까 기출은 1단계가 빠져 있었고 여기는 3단계가 빠져 있고 3단계에서는 그냥 거꾸로 수업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 답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학습 경험 계획하기 해서 저는 이것도 같이 바꿔드렸어요. 프린트 6페이지 가서 보시면 공간을 비워드리긴 했는데 선생님들 답지가 여기 있으니까 프린트 6페이지 있으니까 보셔도 돼요. 저기 지금 이제 그 신문기사 쓰는 거고 가정 문제 쪽으로 하게 된다면 W에서는 수학 목표를 얘기하고 지금 거꾸로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꾸로 수업 좀 특이하잖아요. 온오프가 섞여 있죠. 언제 온라인하고 언제 오프라인하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신문기사의 유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H 같은 경우에는 동기유발 방법으로는 이제 가족의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예와 그 반대형.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실업이 돼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회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좀 뭐 이제 산불이 났을 때 그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동기유발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2로는 온오프라인 예를 든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종류 보고 교실 수업에서는 뭐 문제에 대한 파급효과 같은 것들 해보겠다. 그다음에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상황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될 수 없을까 재고해볼 수 있는 여지의 아이디어를 몇 개 넣어드렸고요. 그다음 자기표 2는 그냥 두 번째는 자기평가랑 동료평가. 네. 가족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관관자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워하는 이렇게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이잖아요. 맞춤을 능력으로 할 건지 흥미로 할 건지 뭐 필요로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흥미로워하는 이런 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5는 온오프라인 수업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그냥 개인만 하지 말고 개인 뭐 가족 사회를 확장하면서 점점 이야기를 뭐 크게 조직할 건지 이런 식으로 예제 드리긴 했어요. 근데 5는 이것만 예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사가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리긴 했거든요. 네. 원래는 여기 살려고 했는데 프린트가 있으니까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린트 7페이지에는 다음 시간에 나갈 2.0 버전의 이제 논문 예제가 있으니까 오늘 가셔서 복습해 보시고 이제 보실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 보셔도 괜찮네요. 이렇게 교육과정 좀 시간차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교육과정은 막 하나씩 세밀하게 떠볼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큰 요약만 볼 거니까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64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이 계정 저희 벌써 2호인데 2를 보고 있으면 몇 년 사이에 다시 계정 나오지 않을까. 보통 3월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 두 번 풀고 새로운 거 봐야 되나 지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자, 일단은 편제가 이제 계속 나와요. 총론하고 강론도 갈립니다. 총론은 이제 모든 국가의 편성과 운영 관련된 기본 원칙이고, 강론은 개별, 과목별, 교과목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건 저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출제계량표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계정이 되다 보니까 24년, 25년 모두 이 계정의 편제에 대해서 물어요. 뭐 학점이 뭐예요? 뭐 일반 선택 과목이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근데 21년, 11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전 교육과정 거. 근데 저희가 1호 교육과정에 그래도 조금 편제가 나왔고 그 전에는 거의 다 내용책이었어요. 7학년 때 뭐 배워요? 뭐 고등학교 때 뭐 배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1년 1호 교육과정 이제 끝자락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총론의 편제를 전체 학교에서 운영하는 편제 중심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과학의 편제 이것도 1호 계정 가정과학인데 저희한테 딱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작년에 이제 학교 자유 시간이 처음 이 계정 처음 등장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시행되고 지금 올해부터 확장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그 용어 쓰는 거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1호 계정 공익 때 저희 옛날이고 1호 계정이 한번 나왔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크게 변한 건 없긴 한데 결국 영역에 용어의 변화밖에 없긴 한데 그거 내용도 있었고, 뭐 인정교과서하고 뭐 이제 검정교과서 이런 거 있었지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결과할 때 있었던 문제예요. 그다음에 강론 많아요. 강론이 많은 이유 주로 강론에서 많이 나왔고, 강론에서는 성취 기준이 없을 때는 거의 다 내용책에서 나왔고요. 이제 성취 기준까지 들어가면 성취 기준 쪽까지 확장이 나와서 좀 어려워졌어요. 핵심 개념 저희 없어요. 이럴 때까지 썼던 거기 때문에 의미 없고, 영역은 저희는 여전히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호 계정 영역과 저희 영역이 좀 용어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영역도 있고 뭐 하나둘 있는 내용 요소. 작년에도 내용 요소, 단원의 명칭 얘를 묻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 나왔는데 그 지문 중에서 보면 회복 탄력성이 유추할 수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에다가 선택 과목이 3개에다가 6개 영역에 그 영역도 외우는 게 힘든데 거기에 내용 요소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뻔하게 주지 않는 한은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못 외워요. 외우시라고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년, 25년에서 교과 역량이 나왔는데 24년도 거는 다행히 1호 개정하고 똑같은 게 나왔고 25년도 작년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이제 부록에 있는 걸 자세히 볼 텐데 이 교과 역량을 찾아야 돼요. 교과 역량이라고 나오면 좋은데 여기 저기 역량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론이 불친절하게 썼었어요. 이번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딱 역량 이렇게 있고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불친절해요. 그렇게 교과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에서 성취 기준에서 출제가 되고 성취 기준 해설에서 작년도 정말 너무 하긴 했는데 메타패션 정해서 성취 기준 해설 있는 걸로 쓰게 돼가지고 이랬는데 틀리라고 문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다음 교사학습 방법 위상에서도 가정중심 평가 연결해서도 또 나오고 그래서 24년, 25년이 교육과정을 참여하신 분이 들어가셨는지 굉장히 이거를 많이 내셨어요. 되게 이례적인 형식이긴 해요. 4점 넘어갈 형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샅샅이 봐야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교사 평가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변천사가 최근에 나온 게 20년도예요. 그 전에는 12년도에서 자주 나오진 않고 20년도 나올 수밖에 없던 게 1호 개정을 거의 한 10년 정도 썼거든요. 더 이상 출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7차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2점짜리긴 했지만 욕을 많이 불만이 많았죠. 1호 개정 하기 힘든데 다른 교육과정까지 다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4점이면 총론 2점, 강론 2점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총론은 생각보다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고 강론이 이제 제일 할 게 많아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이제 최근 이 개정으로 하면은 이렇게 현재 학교 자유시가 내용 요소, 평가, 성취 기준 해설, 메타패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63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총론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 중심, 추구 인간상에서 뭐 핵심 역량 같은 게 있고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뭐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딱히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학교 급별 운영 사항에서는 기본 사항 정도 보고 초등학교 딱히 볼 건 없고 중고등학교 정도에서 몇 개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의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공통교육과정하고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펴로 되니까 펴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성격하고 목표하고 내용 체계와 교수학 방법 및 이런 틀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 내용 체계에는 이제 성취 기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에 해설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는 1, 2, 3에 있는 건 똑같이 있고 과목이 기술적 가정 생활 탐구 아동 말달과 부모 생활 설계 차림 이렇게 4개나 붙어 있어서 얘가 문제죠. 너무 많아요. 네, 일단 공통 교육과정에 있는 기술적 가정을 보시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을 보고 이제 강론을 잠깐 쉬었다 볼게요. 자, 총론 다 볼 수 있을까? 네, 총론 요약해서 드린 게 이걸로 보셔도 되고 뒤에 원문 다 보셔도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원문을 다 보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해요. 한번 보고 매일 필요 없다 이런 걸 요약을 보세요.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그 들어가 있죠. 추구 인간상은 매번 홍익이고 국가 수준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관리 뭐 여기 이제 자기 추구 인간상에 요거는 나중에 가면은 홍익인간 관련 추구 인간상 4가지가 나와요. 요거 이거와 거의 똑같고 이 그 인간상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인간상이 갖춰야 할 능력치예요. 네, 능력치를 이렇게 6개 잡아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성의 역량해서 공동체 협력 소통 심리적 감정까지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행. 얘가 언제 거지? 02년도 건가? 한번 그 좀 옛날 아주 문제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정보 잘 안 건드리기는 해요. 네, 안 건드리긴 하긴 하지만 교과 역량하고 이제 핵심 역량하고 좀 다른 용어인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나중에 외우시긴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혹시 몰라 이러고 외우시긴 하세요. 채점하기 편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뭐 폭넓은 기초 지식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그거 못 써요. 이 6가지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역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해서 쭉 있는데 기본 틀이에요. 교육과정 총론의 틀 해서 아까 봤듯이 공통교육과정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개정은 중3까지를 공통이라고 부릅니다. 교육과정 개정 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는 그때 말씀드렸죠.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점 기반하고 선택 중심 기억하시죠? 어쩌죠?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2년씩,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을 한나의 꾸러미를 묶죠. 학년 분으로 묶고 있습니다. 학년분이 있고 꽤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들을 이상하게 묶긴 했지만 뭐 이렇게 유사한 성격들 해서 이제 교과 하나의 교과인 경우도 있고 교과 군으로 묶여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가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를 그래서 학년군에 대한 설명, 라는 교과군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 뭐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뭐 학문 탐구 대상이나 방법상의 인접성, 뭐 생활 양식에서 연관성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교과, 학문 교과군으로 묶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과군으로 묶은 이유가 한 번도 다른데 출제가 된 적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공통교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라의 이제 교과군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마로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는 공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뉜다. 고등학교 교과는. 그래서 보통교과 저희들 기술적 과정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교과에는 공통 과목이라는 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저희 쪽은 없어서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가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로 가게 되면은 밑줄 드리긴 했지만 집중 이수라고 해서 과목을 조금 줄여주는 이수 과목을 줄여주는 방식들이 있고 R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이것도 새로 들어온 거가 되죠.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마 기술적 과정 2를 하시게 되면 진로 연계 교육 단원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진로 연계 교육이 생겼고 본교과 학습 주제는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하는데 쓰라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는 이제 안전교육만 있다가 체험 중심 안전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이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이벤트나 사건이 발생하면 계기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진짜 강원도나 이렇게 산간 지역에서 산불 관련된 안전교육이 그 지역에서 생겼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있진 않지만 그 지역이나 뭐 삶의 이벤트가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계기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타는 이제 코로나 때 생긴 거 원격 수업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앞에 교과해서 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교육과정 있고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있고 이제 부록에는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묶어서 이제 과학하고 실과학 교과군으로 묶여 있죠. 초등은 34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요. 중학교는 기술점
가정에다 과목은 그렇고 과목 말고 정보도 또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68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교는 2년치이고 40분을 1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1시간 60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 340시간이 그때 시간이 60분 기준이 아니에요. 40분 기준 40분만 하면 1시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45분 기준에서 3년치의 이수 시간이 680시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수치는 옛날 문제 수치도 있었고 지금은 수치는 없어요. 아직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가면은 저희는 이 교과분이 이제 기술점 가정으로 묶여있긴 한데 거기 더 큰 게 묶여있는 거는 정보, 제2외국, 한국 교양까지도 묶여있습니다. 학점 기반이기 때문에 필수 이수학점하고 자율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이수학점은 최저의 수치예요. 그래서 기술점 가정에서 16학점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기술점 가정 여기 있죠. 교양까지 여기 있는 교과목 중에 선택을 해서 16학점을 채우시면 돼요. 마치 전공 선택, 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뭐 교양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약간 전공 선택 정도에 해당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학점이 16학점이 나와야 하고 그러니까 자율학점은 이제 90을 플러스를 더 줄지 여기만 90이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 전체에서 90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기술점 가정 요 교과 분야가 붙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교과 분까지 합쳐서니까 많이 준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각각 고등학교 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 교과예요. 전문 교과는 뭐 이제 산업수요 맞춤형 그런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목적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목적 특목고라든가 이렇게 마이스터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로 개설할 수 있는 점수가 학점이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전문 교과로 개설해야 하는 학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서들이 다 따로 있어요.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하면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보통 일반계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보통 교과에 설정된 걸 많이 보죠. 저희는 공통 과목은 없고 선택 과목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일반 선택엔 잘 아시는 기술점 가정. 진로에는 생활과학 탐구, 융합 선택에는 생애설계 자립, 아동 발달과 부모 이렇게 있고 옆에다가 드린 거는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들은 4학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빼서 3학점을 듣든 더해서 5학점까지 늘려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정해요.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야 기술점 가정 하는데 3학점이야 3학점이야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생애설계와 자립만 여기 생애설계와 자립만 기본 학점이 2학점입니다. 기본 2학점을 주는 과목이 몇 개 있어요. 저희 전공만 달리 몇 개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만 가능합니다. 플러스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1학점으로도 끝나는 거죠. 1학점으로 어떻게 해서라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체험활동은 3개. 자율점, 자치, 동아리, 진로 3개입니다. 나중에 외우세요. 지금 여기서 까먹으니까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학점을 이수했다는 거는 50분을 기준으로 50분짜리 수업을 16번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문제였죠.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을 16회 들으면 1학점을 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학점들은 3년간 통틀었을 때 최소 이수학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준들을 몇 가지 볼 텐데 일단은 중학교 뭐 이제 자율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시수입니다. 기준 시수가 되는 수업 시수가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증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증감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68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다가 이제 교과목을 8개를 편성해 주세요. 여기 기준 이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선택 과목을 이제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있는 거는 바로 2번에 있는 거는 이제 보충 아이들 수업 못 따라갔을 때 보충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3번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학교 자유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선생님 조금 찾아보시면서 교육학을 해주시면은 들어가시면 좋은데 도대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이 학교 자유 시간의 차이가 뭐냐가 지금 불분명하긴 해요. 학교 자유시간 작년 문제였고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교육과정에 과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저희 기술적 과정도 있고 뭐 있잖아요. 제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만들고 싶을 때 이 시간에 배정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총론의 운영이고 사실 작년에 초등학교에만 도입됐다가 이제 올해 이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면은 뭐 학생의 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지만 학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별 학생들한테 별 정보는 없고요. 말은 다가 조금 어렵긴 한데 지금 중학교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34주를 1년 수업 주간으로 보거든요.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학기별로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라 이게 있어요. 별건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은 중학교는 3년치 그 최소 이수 시간이 나와요. 이게 3년치예요. 3년치니까 얘를 3으로 나누시면 1년치 수업 시간이 나와요. 근데 1년 중에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34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34주로 나누시면 한 주의 수업 시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33시간 정도가 된대요. 중학교는 학교만 약간 편차가 나는데 33시간이니까 34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34주라 생각하면은 그냥 33시간 내외가 돼요. 33시간 내외가 되는데 이거를 재밌는 거는 해서 1주 수업 시간을 하는데 시간이 학기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 34주를 1년치가 34주거든요. 그러니까 34시간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 학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는 17주잖아요. 나누시면 즉 말하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만약에 1년치가 34주잖아요. 그래서 33시간이면 거의 이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해야 되는 건데 이 운영은 실제 운영은 한 학기에 몰아서 해야 돼요. 학기별로. 그러니까 학기별로 선택 과목이 개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냥 예제를 저희가 중학교에 없는 과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 발달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고 싶다. 청소년 발달을 개설하고 싶다. 그 이 과목의 여기는 자유 시간, 이수 시간은 이제 학교가 조금 증감을 가능하니까 왜냐면 최소 증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한 30에서 한 34시간이 된다. 그런데 이 30에서 34시간을 한 학기에만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학기에 이수하려면 주당 2시간씩은 배정을 해야만 가능해요. 네. 이거 계산하기 시키느냐 안 시켜요. 그냥 학기당 과목이 개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한 학기. 그럼 어느 학교는 6학기를 할 수 있어요. 1학기 중학교. 어느 학교는 1학기, 한 학기만 해도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얘랑 나중에 저 뒤에 나오는 자유학기랑 창체랑 도대체 뭔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나중에 중학교 가시면 하시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조금 지침이 좀 잘 나와 있긴 하겠죠. 우리 자유시간,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이제 만들었다. 결국에는 한 학기당 한 2시간 정도씩을 주당 2시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4번에 있는 거는 자유학기.
이거 학기였다, 학년이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그냥 자유학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유학기입니다. 저희는 안 나왔거든요. 다른 종은 한 번씩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진로 관련된 진로 탐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학생 참여형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을 중시하고 다양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필평가가 없어져요. 지양이라고 해서 금지시키는 건 아닌데 안 하게 돼요. 근데 보통 가끔 가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담임 같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이 성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등수라든가 이런 걸로 안 나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성적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해가 한 학기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제 보통 한 학기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67페이지에 있는 게 나가 이제 진로 연계 교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전 학기나 학년에서 이제 학교 급간, 그러니까 초중에서 중에서 고등 이렇게 갈 때 진로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면 고등학교네요. 고등학교면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진로 활동이나 자유학기 거의 2학년 때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활동하고 연계해달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올해 처음. 자유학기 때 몇 교육 과정이 됐는데 진로 연계 교육도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자유학기가 유명무실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그다음 6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통사항도 있고 공통사항만 넣었네요. 제가 나머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가를 보시면은 이제 이수학점, 창의체험 학점에서의 그 총 이수학점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것들은 크게 뭐 내용이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세세해서 이제 뒤에 뺐고요. 6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아항 보면은 고등학교 다 선택 과목이 물론 공통 과목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선택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강사가 교사가 있어야 개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설을 못할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학점 기반이 아니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 다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아니면 3번에 보시면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는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 한번 다시 볼 건데 학점이잖아요. 그럼 학점을 도대체 어떻게 1학점에서 4학점을 땄는지를 판정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고등학교 이거 말고 학점 취득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차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교감이 창의체험 활동에서 이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점 취득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냐면 일단은 추성률 저희 대학과 똑같아요. 얼마 이상 결석하면은 학점 없으면 우리 학점이 F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추성률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업 성취율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지침은 저 뒤에 가서 저희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추성률이 그냥 뭐 지금 17주 수업 중에 뭐 몇 주 이상 결석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과목별로는 학업 성취율이 필요한데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평가 쪽에 가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예방과 보충 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저쪽 평가 쪽에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진로 연계 교육. 그래서 아까 중학교 거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고등학교 거다 보니까 진로나 뭐 학업 설계. 바로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대학과 관련해서 뭐 선이수 과목, 뭐 사회생활 안내 이런 것들이 진로 연계 교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론을 갖고요. 저 10분 정도 쉬고 나서 10분 정도 쉬고 나서 강론 내용 얼추 보고 이제 수업 설계 들어가고 그럼 부록의 내용은 저희 마지막 주에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 앞에 정리된 것들 좀 자주 보셔서 틀을 좀 이렇게 일단 틀을 알고 그다음에 조금 세세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너무 처음부터 힘드세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부록 좀 내용 볼 거니까 중간중간 좀 뭐 그래서 한식조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하면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일반계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보통 교과에 설정된 걸 많이 보죠. 저희는 공통 과목은 없고 선택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일반 선택은 잘 아시는 그냥 기술 가정. 진로에는 생활과 탐구, 융합 선택에는 생애설계 자립, 아동 발달과 부모 이렇게 있고 옆에다가 드린 거는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들은 4학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빼서 3학점을 듣든 더해서 5학점까지 늘려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정해요.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야 기술 가정 하는데 3학점이야 3학점이야 별거 없어요. 그다음에 생애설계와 자립만 여기 생애설계와 자립만 기본 학점이 2학점입니다. 기본 2학점을 주는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 전공만 다른 몇 개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만 가능합니다. 플러스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1학점으로도 끝나는 거죠. 1학점으로 어떻게 해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 3개. 자율점 자치, 동아리, 진로 3개입니다. 나중에 외우세요. 지금 여기서 깜누니까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학점을 이수했다는 거는 50분을 기준으로 50분짜리 수업을 16번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문제였죠.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을 16회 들으면 1학점을 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학점들은 3년간 통틀었을 때 최소 이수학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준들을 몇 가지 볼 텐데 일단은 중학교 뭐 이제 자율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시수입니다. 기준 시수가 수업 시수가 되죠. 자유롭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증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증감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68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다가 이제 교과목을 8개를 편성해 주세요. 여기 집중 이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선택 과목을 이제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있는 거는 바로 2번에 있는 거는 이제 보충 아이들 수업 못 들어갔을 때 보충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3번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학교 자유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선생님 조금 찾아보시고 교육학에서 해주시면은 들어가시면 좋은데 도대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이 학교 자유 시간의 차이가 뭐냐가 지금 불분명하긴 해요. 학교 자유시간 작년 문제였고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교육과정에 과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저희 기초적 과정도 있고 뭐 있잖아요. 제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만들고 싶을 때 이 시간에 배정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이고 이게 총론의 운영이고 사실 작년에 초등학교에만 도입됐다가 올해 이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면은 뭐 학생의 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지만 학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한테는 결정권은 없고요.
많은 다가 조금 어렵긴 한데 지금 중학교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34주를 1년 수업 주간으로 보거든요.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학기별로 일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라 이게 있어요. 별건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은 중학교는 3년치 그 최소 이수 시간이 나와요. 그게 3년치예요. 3년치니까 얘를 3으로 나누시면 1년치 수업 시간이 나와요. 근데 1년 중에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34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34주로 나누시면 한 주의 수업 시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33시간 정도가 된대요. 중학교는 학교만 약간 편차가 나는데 33시간이니까 34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34주라 생각하면은 그냥 33시간 내외가 돼요. 33시간 내외가 되는데 이거를 재밌는 거는 해서 일주 수업 시간을 하는데 시간이 학기별이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 34주를 1년치가 34주거든요. 그러니까 34시간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 학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는 17주잖아요. 나누시면은 즉 말하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만약에 1년치가 34주잖아요. 33시간이면 거의 이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해야 되는 건데 이 운영은 실제 운영은 한 학기에 못 봐요.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면은 뭐 학생의 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지만 학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별 학생이라는 결정권은 없고요. 많은 다가 조금 어렵긴 한데 지금 중학교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30을 1년 수업 주간으로 보거든요.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학기별로 일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라 이게 있어요. 별건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은 중학교는 3년치 그 최소 이수 시간이 나와요. 그게 3년치예요. 3년치니까 얘를 3으로 나누시면 1년치 수업 시간이 나와요. 근데 1년 중에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34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34주로 나누시면 한 주의 수업 시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33시간 정도가 된대요. 중학교는. 학교만 약간 편차가 나는데 33시간이니까 34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34주라 생각하면은 그냥 33시간 내외가 돼요. 33시간 내외가 되는데 이거를 재밌는 거는 해서 일주 수업 시간을 하는데 시간이 학기별이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 34주를 1년치가 34주거든요. 그러니까 34시간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 학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는 17주잖아요. 나누시면은 즉 말하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만약에 1년치가 34주잖아요. 그래서 33시간이면 거의 이제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해야 되는 건데 이 운영은 실제 운영은 한 학기에 몰아서 해야 돼요. 학기별로. 그러니까 학기별로 선택 과목이 개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냥 예제를 저희가 중학교에 없는 과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발달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고 싶다. 청소년발달을 보고 개설하고 싶다. 이 과목의 여기 있는 자유시간에 이수시간은 이제 학교만 조금 증감이 가능하니까 왜냐면 최소 시간 증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30에서 한 34시간이 된다. 그런데 이 30에서 34시간을 한 학기에만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학기에 이수하려면 주당 2시간씩은 배정을 해야만 가능해요. 네. 이걸 계산하게 시키느냐 안 시켜요. 그냥 학기당 과목이 개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한 학기. 그럼 어느 학교는 6학기를 할 수 있어요. 1학기, 2학기, 1학기 중학교에. 어느 학교는 1학기, 한 학기만 해도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얘랑 나중에 저 뒤에 나오는 자유학기랑 창체랑 도대체 뭔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선생님도 나중에 중학교 가시면 하시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조금 지침이 좀 잘 나와 있긴 하겠죠. 이렇게 자유시간,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이제 만들었다. 결국에는 한 학기당 한 2시간 정도씩을 주당 2시간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4번에 있는 거는 자유학기. 이거 학기였다 학년이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그냥 자유학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유학기입니다. 저희는 안 나왔거든요. 다른 종목은 한 번씩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된 진로 탐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학생 참여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을 중시하고 다양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필 평가가 없어져요. 지양이라고 해서 금지시키는 건 아닌데 안 하게 돼요. 보통 가끔 가면 선생님들 중학교 1학년 담임 맡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수라든가 이런 걸로 안 나오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성적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해가 한 학기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제 보통 한 학기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67페이지에 있는 게 나가 이제 진로 연계 교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전 학기나 학년에서 이제 학교 급간, 그러니까 초등에서 중에서 고등 이렇게 갈 때 진로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면은 고등학교 내용, 고등학교면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진로 활동이나 뭐 자유학기 거의 1학년 때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활동하고 연계해달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올해 처음. 자유학기 때 몇 교육 과정이 됐는데 진로 연계 교육도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자유학기가 유명무실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그다음 6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통사항도 있고 공통사항만 넣었네요. 제가 나머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가를 보시면은 이제 이수학점, 창의체험 학점에서의 총 이수학점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것들은 크게 뭐 내용이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세세해서 이제 뒤에 빼고요. 6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아항 보면은 고등학교는 다 선택 과목은 물론 공통 과목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선택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강사가 교사가 있어야 개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설을 못할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학점 기반이 아니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 다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아니면 3번에 보시면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는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 한번 다시 볼 건데 학점이잖아요. 그럼 학점은 도대체 어떻게 1학점이든 4학점을 땄는지를 판정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이거 말고 네. 학점 취득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교감이 창의적 활동에서의 이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점 취득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냐면 일단은 출석률 저희 대학은 똑같아요. 얼마 이상 결석하면은 학점 없으면 우리 학점이 F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출석률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업 성취율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지치면 저 뒤에 가서 저희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출석률이 그냥 뭐 지금 17주 수업 중에 뭐 몇 주 이상 결석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과목별로는 학업 성취율이 필요한데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평가 쪽에 가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예방과 보충 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저쪽 평가 쪽에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진로 연계 교육. 그래서 아까 중학교 거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고등학교 거다 보니까 진로나 뭐 학업 설계. 바로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대학과 관련해서 뭐 선이수 과목, 뭐 사회생활 안내 이런 것들이 진로 연계 교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밖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론을 받고요. 저희 10분 정도 쉬고 나서 총론을 받고 10분 정도 쉬고 나서 강론 내용 얼추 보고 이제 수업 설계 들어가고 그럼 부록의 내용은